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도시 계획학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예,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가르치죠. 뭐죠? 어렵잖아요. 도시 계획하면은 뭐가 알 것 같기도 네. 하지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어떤 모두가 거예요? 도시에 살죠. 네. 그럼 상당히 계획적인 도시가 살기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가르치고 미래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만들어질 것인가, 또 이제 쇠퇴한 도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걸 주로 가르치죠. 예. 저희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늘 도시 재생, 도시 개발, 우리 포항은 지금이 적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가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재생을 서두르지 못했던 이유는 지방 정부가 돈이 없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제라도 이제 정부가 정책에서 이게 태워져서 사업비를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포항시가 돈이 있으면 자력으로 재생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도시민을 위해서 쓰는 게 좋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시행한 지 2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전부 공모과제로 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포항시가 지금 4개 정도의 재생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지역이 뭐 지진도 그랬고요. 뭐 전반적인 경기 악화도 있었고 사실 힘들다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좀 단비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본격적으로 좀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보죠. 교수님께서는요, 예. 우리 지역 포항경주하고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여 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뭐 잘하시겠네요. 그러게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가 생기면서 지금 쭉 왔던 것들을 거의 다 보셨겠네요. 도시를 만들기도 했죠, 제가. 예. 아니 어떻게요? 지곡단지는 제가 설계했습니다. 우와. 보이기 재밌다. 정말요? 네. 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좀 박 회장 들어보셨어요? 살아 계실 때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었거든요. 예. 그 연구원이 있었는데 포항제철에 새로운 신단지를 만들자. 네네. 근로자 주거단지를 만들 때 제가 이제 89년부터 내려와서 계획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지역 전체 그 옛날 포항공대 주변 그 단독주택지 이런 걸 전부 리노베이션도 하고 예. 또 신단지는 제가 직접 그 큰 구조를 제가 직접 설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광양제철 단지도 제 스승 은사하고 같이 계획을 했죠. 예. 그래서 포항은 뭐 광양제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계획을 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 그럼 포항의 여러 동네들이 이제 개발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의 처음부터 보신 거잖아요. 예. 뭐 그 당시 포항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 이제 포항제철이 내려오면서 이제 국가산업화 정책 때문에 포항제철이 지방도시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의 도시는 그냥 어항이죠. 포항은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5거리, 6거리 같은 약간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죠. 포항은. 예. 그래서 이제 그 포항제철이 이제 그 송도에 입지하면서 도시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이나 경제 기반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그 도시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도심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억제 요소가 많이 있죠. 공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심이 제대로 성장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도심에 이게 집적이 되고 용적률도 높이고 뭐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네. 도심을 잘 활용할 텐데
포항제철의 그 공해 영향 때문에 해도나 송도 부분은 상당히 쇠퇴를 일찍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동도 가고 양덕과 장성 이쪽으로 도시개발하면 북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대한 기능이 급격하게 쇠퇴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이유들이 예. 있었군요. 그럼 요즘처럼 좀 이렇게 포항이 좀 슬럼화돼 가거나 도시재생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올 때 이런 모습을 보는 마음은 또 다르실 것 예, 같아요. 마음이 그렇죠.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도시가 사실은 우리는 포항제철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인구도 줄고 산업도 쇠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많이 침체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제 심정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도시를 설계하거나 뭐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과 기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포항 이제 도시재생 이제 뉴딜 뉴딜 사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사로도 좀 봤고 이야기로 들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뭘까 하고 좀 구체적으로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몰라요. 저희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 하필 그러면 뉴딜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의 1930년대 경제공황 시절에 도시 빈민이나 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공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이 뉴딜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게 이게 뉴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도 이런 정책에 연원을 해서 주민들이 쇠퇴한 주민들이나 도시 빈민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자력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 환경도 좀 개선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가 정책인 거 예. 같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2년 전에 이 정책을 그 대통령 국정과제로 좀 채택해서 지금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정책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친숙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도시재생은 그 이전에 재개발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면 되죠?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건축 사업하는 지역에는 뉴딜 도시재생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고요. 그러면 재개발은 그동안에 1976년부터 시행했던 도시 재개발은 이 전면 철거 방식을 위주로 주로 했기 때문에 도시 그동안에 사는 주민들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출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것이 도시 재개발 사업이었거든요. 현재도 물론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정비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 재개발 사업 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을 이렇게 이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에 쌓여왔던 도시의 역사적인 장소나 추억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고 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단절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민간 부문의 주택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게 되면 이 재개발의 폐해도 상당히 있죠. 주민들이 공유해서 도시 재개발을 했으면 그 수익이 그 지역에 떨어질 텐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원주민을 이렇게 이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재생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재개발과 도시 재생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동네는 동빈내향 양쪽의 송도와 중앙, 신흥동 세 곳입니다. 1,415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핵심은 구중앙초등학교와 북구청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중앙초등학교에는
북구청과 문화예술 팩토리가 들어섭니다. 구 북구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 창업 플랫폼, 청춘 스마트 복합 문화 숲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육거리 일대가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뉴딜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중앙동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중앙동 생각만 하면은 한켠이 좀 짠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도 같은데, 아니, 중앙동이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할 것이다, 어떤 청사진을 좀 그리고 계신가요? 그 중앙동 사업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마중물 사업을 이제 한 300억 정도 줬고요. 네네. 이 마중물 사업으로 이제 인정받은 게 뭐냐면 이제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다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 문화도시로 조성해 갈 것이다. 문화거리를 만들고 문화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약 3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요. 기타 이제 중앙동에는 이제 청년 플랫폼, 북구청 이전하는 사업, 북구청 새로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산이 좀 수반이 되고, 북구청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층에 넓은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동 중심에 공원을 좀 집어넣자는 거고요. 또 북구청이 이전되는 그 이전 터에는 청년 플랫폼을 좀 만듭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이나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청년을 거기에 막 들어올 수 있도록 건물을 좀 짓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주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또는 이제 2단계 폐철도 부지, 이걸 확장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중앙동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공간이 저희가 지금 예전에 어디 공간이었죠? 저희가 중앙초등학교 예, 공간이었나요? 그렇죠. 이 자리가 이제 북구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북구청이 이제 예, 들어오는 거리가 되는 거죠? 북구청 이제 구 북구청은 일로 이전하게 되고요. 예. 북구청이 새로 만들어지면 북구청은 청사뿐만 아니라 포항문화재단이 거기 들어옵니다. 그 포항의 모든 문화를 기획하는 곳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듭니다. 이 도심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상부 공간은 공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포항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 도서관이 오른쪽에 있고요. 포항 도서관과 북구청이 연계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포항시 예, 도시재생. 예. 저기 아니, 지금 있네요. 그 왼쪽을 잠깐 바라보니까 포항시 도시재생에서 지금 사업 구상도가 지금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조감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계되면 예. 공공의 기반 시설이 여기가 두 가지가 되는 거, 도서관도 있고 구청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것만 해도 이제 벌써 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기획해서 이제 항구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도심 안에는 꿈틀로 같은 것도 문화거리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아마 포항시가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금 정부에다 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지정을 받게 되면 문화도시 사업이 더 탄력을 받게 되죠. 아니 저는 요 조감도를 잠깐 보니까 교수님 예. 단순히 중앙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걸어서 다니면 영일대 송도까지도 다닐 수 있는 같은 동네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포항 도심은 항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간적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아주 그 보행 공간이 되죠.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 그렇죠. 걸어가려 그래도 이렇게 뭐 볼거리가 있어야 걸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포항이 이제 그린웨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 6km 정도를 어느 정도 보행 녹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 보면 저도 이제 아침에 매번 거기 이제 왕복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 도시민들이 많이 걸으면서 출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민의 건강에도 좋고 녹조 환경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도 좀 만들어져서 보행 녹도로 연계되면 중앙상가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가깝게. 여기가 원래 북구청 자리였죠? 현재 지금 북구청인데 절로 옮기게 되고요. 여기 주차장 부지하고 여기를 청년 플랫폼을 만드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이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지만은 여기 많은 자원을 들여서 청년 지원센터를 여기 크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소방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소방서가 이것도 있죠?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도 이번에 재생사업에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도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심은 북구청하고 이거하고 또 이제 문화거리 이런 걸 만들어서 도심이 문화와 청년을 주제로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시대를 만들어갈 청년들에게 도시를 좀 양보하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청년이 미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제 도심에 좀 노인 인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청년들이 도심에 들어오면 좋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4개 대학에 배출하는 우리 이제 졸업생들이 포항에 재정착하는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렇죠. 졸업하면 전부 서울 가거든요. 네. 여기 이제 근본 논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자리만 많으면 우리 젊은 그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심은 다시 리노베이션 돼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신흥동이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중앙동 바로 옆에. 요쪽도 지금 이제 변화의 바람이 도시재생 이제 뉴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여기를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신흥동은 뭐 포항 도심하고 가장 인접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포항 구역이 이제 여기 재개발 곧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 포항 구역에 이제 그 복합 건물이 들어오면 신흥동도 이제 민간 부문에도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신흥동은 안포가도 철도 옆에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마을이거든요. 예. 정원한 마을인데 철도가 들어오면서 뒷면에 아주 그 낙후한 주거지가 좀 있고요. 또 이전에 국도를 만들면서 대규모 범면 절개지가 저기 있습니다. 그 상당히 좀 살기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는 뒤쪽 부지가 있는 반면에 앞쪽에는 상당히 정원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 5동 6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대규모 절개지 범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밑에 이제 우리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낙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사업으로 저기에 그 범면들을 녹화 사업도 좀 하고,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주거지를 오래된 주거지는 매입해서 주차장, 마을 주차장도 좀 만들고, 또 안에는 오래된 뭐 여인숙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마을 도서관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이제 주민센터를 만들고 집수리 센터도 좀 만들고, 또 싱글들을 위한 도심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싱글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는 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신흥동은 이제 그 이름도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의 그 실생활과 가장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뭔가 주민들의 참여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뭐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일본의 그 마을 만들기 맛집 뿌리기 하고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일본은 한 뭐 30-40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우리 이제 재생 사업에 마을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동체가 붕괴되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그 핵심의 주체는 결국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모아주는 것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포항시가 이제 주관이 돼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마을대학을 만듭니다. 마을대학의 주민들을 이렇게 흡수해서 교육도 하고 좋은 마을을 재생했던 벤치마킹도 하게 하고, 또 이 그 마을 그 재생지원센터 안에서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계획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재생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은 아니고 그 이제 공공 부문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골목길 사업이라든가 그 도서관 사업이라든가 복지센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쉐어하우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는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신흥동이 꾸준하게 도시재생으로서 기능 또 발전을 하려면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을 복지가 많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크게는 재건축도 볼 수 있지만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이 도시개발 때문에 좀 쫓겨나는 현상이 나오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사실 신흥동 쪽에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가 지역, 권리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주민이 이제
쫓겨져 나가는 그 둥지 내몰림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흥동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여기 정착해서 공공부문의 마중물 사업을 조금씩 이제 지원을 해서 서로 공동체 사업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뭐 돈 되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재생사업 하면 집가도 상승하고 주택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옆에 이제 포항역이 재개발하게 되면 그런 영향도 받겠죠. 투자자들도 좀 예, 있는 것 그럼 같고. 멀리 들어오겠죠. 그렇지만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끌 만큼 그런 재생의 역효과는 현재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 공동체가 건실하게 마을 조직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한 번씩 이제 일본에 촬영을 나가게 되면은 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바꿔 나가고 맞습니다. 민관이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식의 마을 개발이 굉장히 많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욱더 발전도 잘 되어가는 네. 것 같고 신흥동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마을 조직을 이끌어가는 뭐 주민협의체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게 네. 원래 마을 리더들하고 이제 포항시가 협의해서 재생 계획을 짰는데요.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의견들하고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유입될 예, 사람들도 예.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기성세대는 여기서 정원하게 살고 싶다는 네. 정주로서의 생각하는 거고 청년들은 이걸 좀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업지를 모티브를 생각하겠죠. 모티브를 좀 네. 가지는 그런 이제 그 입장들 차이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서로가 조정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마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주민협의체 총회나 총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저는 역시 이제 도시 주변에 있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주거도 뭐 바람직한 정원하는 주거지도 돼야 될 필요도 있고 일부 또 상업지역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이해관계가 잘 맞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포항시의 역할이죠. 지금 현 정부의 그 도시재생 사업은 그 세력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그 사업 구역의 문화, 역사,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력한 도시를 그 주민과 함께 그 활력 있는 도시로 바꾸는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 재생은 시설이 아닌 사람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항 구항을 지나면서 송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쪽이 지금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된 거죠? 예.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포항 구항하고 송도는 경제 기반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좀 앞서서 중앙동이나 신흥동보다는 조금 큰 규모가 판이다. 크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을 정부가 지정해 준 거는 포항 도심 경제나 지역 경제가 많이 쇠퇴했다 이런 반증이거든요. 바다와 항구 그리고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포항의 중심 송도. 그동안 송도 구항 일대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송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송도동에 6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857억 원.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467억 원입니다. 자, 저희가 송도에 지금 내렸잖아요. 네. 벌써 이 플래카드가 송도 다시 살리는 시작.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왔어요. 오랜만에 오시죠, 여기 예. 또. 저는 아침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오세요? 그러세요? 여기 와서 예. 운동하죠. 하루에 한 서너 바퀴 돌면 어. 아침에 한 40분 정도 운동이 돼요. 이렇게 여기 적극적으로. 맞아요. 여기 특히 네. 공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요즘 포항 시민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그렇죠. 사실 공원 생기기 전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송도, 송림 그리고 해수욕장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포항 예. 시민들은. 1970년만 하더라도 이 포항 그 송도 해수욕장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좋은 해수욕장이죠. 대구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왔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여기 왔던 기억이 많거든요. 예. 그 회 먹고 가고 아버지 친구들이 여기 횟집도 하고 그래서 얻어먹고 하고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었는데 송도가 상당히 이제 많이 그 개발이 됐는데 포항제철이 들어오면서 이제 백사장이 많이 유실이 됐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권들이 많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뭐 도심을 재생하거나 다른 지역을 재생을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송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진 땅이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이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송도 재생 사업을 정부에서 도시 재생의 경제 기반형으로 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송도를 살리면 도시 전체를 살린다. 이런 측면으로 해양산업의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자. 이것이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송도나 이 구항은 포항의 원풍경 경관들을 만드는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원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죽도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새벽시장 또는 추석 대목, 그죠? 설날 대목 또는 배 들어오는 아침 풍경 이런 것처럼 포항의 옛날에 원풍경이 어려 있는 정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쇠퇴해졌지 않습니까? 산업도 쇠퇴하고 도시도 쇠퇴하다 보니까 경제 기반형은 어쨌든 정부가 마중물 사업에 민자를 잘 끌어들여서 민간 사업과 함께 도시 산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에 대한 R&D 사업을 여기 집중적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큰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들도 나와 있나요? 예. 그 이제 정부가 주는 마중물 사업에는 해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이게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해양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자. 그런 이제 건물도 새로 짓고 연구들 좀 거기다 흡수하고 해서 해양 산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사업으로는 여기 이제 포항시의 북부시장 리노베이션, 송도 주변 현대화 사업, 그다음 거기 있는 가로에 있는 창고들을 리노베이션 하는 거. 아시면 저기 수협 냉동창고 아시잖아요. 네. 거기를 리노베이션해서 예술문화센터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도시문화 산업들을 좀 이 해양 산업과 함께 연계하자. 이런 맥락에 연결이 되고요. 이 송도 쪽은 송도 해안을 또 새롭게 정비하고 마리나라든가 저 끝에는 마리나 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마리나 사업이나 해양 레포츠 산업을 여기 좀 유치를 새롭게 하자. 그런 맥락으로 많은 사업들이 여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됐다고 치면은 네. 저희가 좀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가족이 이제 포항으로 놀러 왔습니다. 송도를 딱 들어왔어요. 송도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해양 레포츠는 포항시가 이제 또 정부가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도심 해양 문화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 부지 가지고는 안 되고 저 끝에 보면 해양수산부 해운항만청이 가지고 있는 옛날 도크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지에 민간 사업을 끌어들여서 약 7천억 규모의 민자 투자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규모 컨벤션, 대규모 호텔, 복합 문화시설 이런 것들 거기 다 집어넣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간 사업 투자하는 것도 아직 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은 그런 민간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산업 쇠퇴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 놀러 오면 여기 들어오면 해양 레크레이션이 많이 있고 마리나 배도 탈 수 있고 해양 레포츠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여기 집중적으로 집어넣자는 거죠. 네. 레저도 있고 뭔가 그 연구 기관들도 있고. 네. 더불어서 포항의 원 고향을 알 수 있는 또 구항의 모습들도 볼 수 네. 있고 더불어서 숙박까지. 예, 우리가 아껴야 할 자원이 이 해양이 있잖아요. 예. 포항은 바다와 이 강을 빼놓고는 설득이 안 되는 장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양에 많은 문화들이 집중이 되면 관광객 들어오면 여기부터 먼저 들어오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공간을 만들고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 재생의 목표입니다. 이곳에 큰 돈이 투자하게 될 때에는 정부에서도 이 해양이라는 곳에 주목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예. 우리 포항시가 이제 관심 가지는 부분은 물론 이제 재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해양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 송도 주변 리노베이션 사업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요. 저 해운항만청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 건물
호텔, 컨벤션, 해양 레크레이션 시설 이런 것들을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나 해운항만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항시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정부에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재원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관련 업체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 시민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함께 참여하면 좋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뭐 도시재생 사업은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은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인내를 좀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내 집을 꾸미는 그런 모습으로 도시를 대해야 이 재생 사업이 이끌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내 집 앞에 꽃 한 송이라도 내놓고 화분 하나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의 협조나 이해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집이고 네. 이웃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간들이 맞습니다. 이 앞으로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되겠죠? 아유, 네, 잘 잘 되죠. 되죠. 예, 예.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